한때 대한민국 브라운관을 장악했던 7명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어느 순간 작품보다 사생활 논란과 루머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의 자서전, 한 번의 소송 파파라치 사진 가족 문제처럼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돌아서자 광고와 작품 제안이 줄었고 어떤 배우는 수년간 방송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가 부인한 의혹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무엇이었고 그 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정희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음정희는 청순한 이미지의 대표 배우였습니다. 우리들의 천국과 한 지붕 세 가족 등에 출연하며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남겼고 광고와 잡지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펄시스터즈 출신 배인순의 자서전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 출간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책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기 절정의 탤런트와 재벌 총수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대중은 당시 정황과 캐나다 유학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며 음정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책에 음정희라는 이름이 직접 적힌 것은 아니었고 당사자 역시 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청순 이미지에 의존하던 당시 연예계 분위기 속에서 의혹은 큰 타격이 됐습니다. 음정희는 1997년 미아리 1번지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예전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고 이후 활동은 크게 줄었습니다. 첫 결혼은 1살 연하의 인테리어 사업가와 했지만 약 6개월 뒤 별거 소식이 전해졌고 2002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2006년 부산에서 호텔과 웨딩 사업을 하는 일반인 남성과 재혼했고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2015년 무렵 방송 섭외에도 이제는 엄마로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부산에서 가족과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실명이 적히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따라다니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1996년 MBC 공채 오디션을 통과하며 연예계에 들어왔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며 안정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배우자가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매월 500만 원의 법인 비용 청담동 오피스텔 토요타 차량과 기사 서비스, 약 230만 원의 생일 파티 비용 등이 거론됐습니다. 김세아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금전 역시 프로젝트와 마케팅 용역의 대가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방은 약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이어졌고 김세아는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공백은 약 5년이었습니다. 지난 20년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사건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필라테스 국제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 활동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운동과 식단 관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에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보다 강사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은채입니다. 부산 출신인 정은채는 중학교 시절부터 영국에서 약 8년을 보냈고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섬유 디자인을 공부하다 배우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그녀에게 첫 큰 사생활 논란이 생긴 것은 2013년 일본 배우 카세료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였습니다. 일본 매체는 도쿄와 가나가와 일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카세료가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 동거 중이라는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불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정은채 측은 친구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카세료가 안내를 도왔을 뿐이라며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가수 정준일의 과거 결혼 생활과 정은채의 관계를 둘러싼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은채 측은 약 10년 전의 일이며 당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준일 측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오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도가 나온 2020년 4월 17일은 초송동의 처음에 SC의 더킹 영원의 군주 첫 방송일이어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하차 요구까지 나왔지만 정은채는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22년 이후 연기력으로 다시 평가받았고 2024년에는 강렬한 캐릭터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산업 디자이너 김충재와의 열애를 인정하며 새로운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의혹이 다시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효원입니다. 이효원은 1997년 고등학생 시절 모델 캐스팅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 1998년 영화 남자의 향기로 연기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과 고양이를 부탁해 등을 거치며 차세대 여배우로 성장했고 이후 선덕여왕과 황금의 제국 같은 작품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2003년 23세의 나이에 6살 연상의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박진우와 결혼했습니다. 2009년 선덕여왕이 시청률 40%, 안팎의 큰 인기를 얻을 무렵 상대 배우와의 관계를 둘러싼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과 드라마 속 호흡이 연결되면서 사생활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2016년에는 영화 그래 가족 홍보 인터뷰에 예정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도착한 일이 태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전에 여러 루머와 겹치면서 이미지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이효원은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새 MC로 합류했고 결혼 23년 차의 생활과 세 자녀 이야기를 비교적 편안하게 전했습니다. 큰딸은 23세 대학생이며 둘째와 셋째는 아직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예슬입니다. 한예슬은 2003년 시트콤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2006년 환상의 커플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패션과 광고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2011년 80달 KBS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에 불참한 뒤 미국으로 떠난 사건이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작진은 계약과 촬영 일정 문제를 제기했고 한예슬 측은 과도한 일정과 현장 갈등 등 여러 사정이 누적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귀국해 촬영에 복귀했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2014년에는 지방종 제거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배우에게 큰 부담이었고 논란과 치료 과정은 약 3개월 이상 계속됐습니다. 이후 활동은 한동안 줄었고 2018년 무렵 다시 본격적인 복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류성재와의 열애를 공개했습니다. 공개 직후 그의 과거 직업과 생활을 둘러싼 여러 주장이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한예슬은 일부 사실은 직접 설명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은 약 6개월 이상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고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2025년 한예슬은 여행과 방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근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혜입니다. 수혜는 1999년 KBS 학교 시리즈의 조연으로 출발했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멜로와 사극을 오가며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대표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소속사 대표나 업계 관계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열애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무렵 한 제작자이자 소속사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이 퍼졌고 2012년 소속사를 옮긴 뒤에도 비슷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사건이라기보다 당시 온라인과 업계에서 퍼진 의혹에 가까웠습니다. 수에게 불리했던 것은 작품 속 청순한 이미지와 현실의 소문이 강하게 대비됐다는 점입니다. 2013년 남자가 사랑할 때 이후에는 극중 고가, 의상까지 사생활 이미지와 연결해 해석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수혜는 연기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2015년 이후 다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SBS 작품 이후 약 4년 가까이 활동이 뜸했지만 2023년 새 소속사와 계약하며 복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화보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알리며 차분하게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이다인입니다. 이다인은 2014년 드라마 조연으로 데뷔했고 배우 견미리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데뷔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18년 무렵 활동이 빠르게 늘면서 실력과 별개로 가족과 업계 인맥에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확인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2021년 5월 이승기와의 열애가 공개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다인의 가족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이 다시 집중 조명됐습니다. 특히 의붓아버지의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파일에서는 2016년 징역 3년 선고가 있었고 2024년 6월 대법원 단계에서 다시 사건이 주목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다인은 가족 문제와 자신의 영위, 활동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이승기와 결혼했고 결혼식 축의금 약 1억 1천만 원을 대한적 십자사에 기부한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에는 의붓아버지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불거졌고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처가와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의 9월에는 MC몽과 SNS에서 공개적인 공방이 벌어지며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 7명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실제 소송을 겪었고 누군가는 사진과 증언 때문에 의혹의 중심에 섰으며 누군가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가족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음정희는 2003년 자서전 논란 이후 긴 시간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고 김세아는 2016년 소송 이후 약 5년의 공백을 겪었습니다. 정은채는 2013년과 2020년 두 차례 큰 사생활 논란을 지나 다시 연기로 평가받았고 이효원은 결혼과 루머 속에서도 20년 넘게 배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한예슬은 2011년 촬영 중단 사건과 2014년 의료사고, 2021년 연인 관련 논란을 넘겼습니다. 수혜는 반복된 의혹 속에서도 조용히 작품을 선택했고 이다희는 2021년 이승기와의 공개 연애 이후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가족 문제까지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연예계에서 이미지는 작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기사,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때로는 배우가 수십 년 쌓아온 이미지를 흔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방송을 떠났던 사람은 다른 삶을 선택했고 논란을 겪은 사람은 다시 연기로 돌아왔으며 가족을 만든 사람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7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대중이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차이일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하고 한 번의 논란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단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7명의 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